한국의 핵심 기술 및 F-22 개발 인류 최강의 전투기 F-22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한미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미 록히드 마틴은 F-21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맞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한국에는 기술 이전 소극적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에서 F-15, F-12, F/A-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의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1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 법으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목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의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전망. 록히드 마틴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2를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해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 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F-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2만 10억에서 14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 미군은 10월에 도쿄 도요코타 기지에 수직이 착륙기 2022 오스프리 5개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주일 미군은 201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F-21 추격당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인류 최강의 전투기 F-22에는 다양한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전투기에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슈퍼크루즈라는 초음속 순항 비행 능력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제트 전투기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통 애프터버너라는 엔진 재연소 기능을 사용해서 가속하고 그대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터버너는 엔진 뒷부분 터빈 뒤에 연료를 분사함으로써 추력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애프터버너는 원래 엔진의 연료를 다시 분사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배기 온도도 높아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FTA 18호넷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연료 소비량이 이처럼 1.5배 높아지기 때문에 연속 사용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F-22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까지 가속해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F-22는 최소한의 연료 소비로 장시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F-20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2호인데 이 속도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야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슈퍼크루즈 능력으로 마하 1008의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주된 이유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 추력이 크기 때문이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설계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장을 내장한 것도 저항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초음속 순항의 이점은 쉬지 않고 고속으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멀리 떨어진 전투 지역까지 출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전투 지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지만 연료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연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전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순항으로 출격하면 충분한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활용하면 전투 지역에서 이탈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생존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음속 순항은 공중전에서 적기를 조작할 때에도 유리합니다. 도주하는 적에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서 가속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리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F-22도 초음속 순항 상태로 비행하므로 금세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하는 적에는 애프터버너의 사용 제한 시간에 도달하면 암석으로 감속해야 하지만 F-22는 초음속 비행으로 계속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를 쉽게 공격거리 이내로 몰아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F-20의 추격을 당하는 전투기는 아군의 도움 없이는 절대 추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기동성과 함께 스텔스성도 F-22가 타 전투기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능력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F-20과 도주하는 경우에도 초음속을 장시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을 따돌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초음속 순항을 하면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자체의 속도의 발사 시의 비행 속도가 더해져서 마음속 비행을 할 때 발사하는 경우보다 미사일에 더욱 큰 운동 에너지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결과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기는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미사일을 피하려고 하는데 미사일에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면 목표를 추적 및 격추할 확률은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만약 1대1 상황에서 F-22 랩터에게 도망가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해당 전투기의 앞날이 눈앞에 그려진다.